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과적으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한국은 기업, 정부, 국민이 하나가 돼서 대응한 결과 일본은 한국보다 9배 가까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를 찔렀다는 반도체는 오히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시켜 주었고 일본 기업들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은 세계의 주요 소재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종 가까운 일본 소재 전부를 제외키로 하는 초강수로 글로벌 기업의 위용을 보여주었고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 등 또한 대체제 마련과 아예 자체 개발을 통해 탈일본화를 이뤄냈습니다. 오히려 전세계 76%의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최대 양산국인 한국에 수출길이 막혀버린 일본 소재 부품 업체들은 역풍을 맞은 것입니다. 일본 전체 수출의 8%를 차지하는 중요한 관광산업은 한 해 750만 명이나 방문하던 한국인들의 불매 운동으로 지방 중소도시는 초토화가 되었고 맥주, 필기구, 의류, 자동차 등 대체재가 워낙 많은 요즘 시대에 한국은 일본이 없으면 안 된다는 유치한 우월주의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랜 친일파적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들 또한 일본에 가서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던 무리들은 지금은 조용합니다. 결국 일본 우익 세력들은 한국에 대한 공격이 먹히지 않자 한국과의 국교 단절 카드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국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여 게재했습니다. 기무라 고베데 교수는 단교를 주장한 것은 일본 사회가 한국을 굴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고, 기무라 교수는 일본은 무월주의에 빠져 한국에게 만큼은 추월당하고 싶지 않고 누리면 꺾일 것이라는 식민지적 심리가 숨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일본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번 한일 경제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한국이 굉장히 강하다는 인식을 받은 것 같고 이제 자존심을 지키면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현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은근슬쩍 물러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한국과의 국교 단절은 폼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국교 단절을 외친다는 것은 먼저 싸움을 건 놈들이 어쩔 수 없이 비겁하게 일본이 한국에 졌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해외의 비판 여론도 일본의 국제적 신용을 손상시킨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일 관계가 196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일 갈등으로 국제 반도체 공급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고 북한에 대한 안보 협력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근시안적이고 자해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자국 내 78명의 학자들도 한국이 적인가 라면서 동북아에서 한국을 패싱하겠다는 것은 반시대적이며 악몽 같은 정책이라고 아베 총리를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9월 주한 중국 대사는 한민족은 자존심이 높고 의지가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역사 문제를 이유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이고 군사력 또한 세계 7위의 막강한 국가로 일본이 섣불리 한국을 뒤흔들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지난 26년 동안 일본은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한국은 4배 이상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내노라 하는 도시바, 소니, 미쯔비시 등 10대 전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은 우리나라 하나의 기업 삼성전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본을 건드리면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했던 국내 많은 전문가들과 일부 언론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분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기업들의 잠재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다면 무조건 굽혀야 한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당시 학부 대신이었던 이완용은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대신들의 결의를 물리치면서 이번 일본의 요구는 어쩔 수 없는 대세상 부득이한 것이다 라면서 대신들의 의견을 몰아냈습니다. 1905년 대한제국은 일본의 힘과 특히 이 친일파들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비운을 맞았던 것이죠. 이번 한일 수출 교제의 경제 보복 사태는 일본과 역사 문제가 얽혀있는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일본이 역사 문제를 도외시하고 일개 개인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우월주의에 빠진 극우 정치를 계속해서 펼친다면 국제적인 고립은 물론 황천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미스터 똘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연씨의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타이 차림의 이 총리는 두 손을 모은 상태에서 묵념한 뒤 10초가량 추모비를 응시했는데요.
고 이수연 씨는 일본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지난 2001년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남성을 구하려고 일본인 새끼네 시로 씨와 함께 선로에 내려갔으나 3명 모두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총리는 일본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 이수연 의인의 추모비 앞에서 한일 간 50년이 되지 않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 걸친 우호와 협력의 역사를 훼손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일본 도쿄 신주쿠 시노쿠보 역에 마련된 고 이수연 의인의 추모비에 헌화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일 두 나라는 길게 보면 1500년의 우호와 교류의 역사가 있고 불행한 역사는 50년이 되지 않는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되지 않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 걸친 우호와 협력의 역사를 훼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일본 의회 연설 당시 말한 이 문구를 이 총리는 한일 관계를 언급할 때 종종 인용해 왔습니다. 이 총리는 추모비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인간에는 국경도 넘는다는 것을 두 분의 의인이 실천해 보이셨다라며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추모하기 위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2001년 동일본 여객철도가 세운 추모비에는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 카메라맨 세키네 시로 씨는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쓴 채 용감히 선로로 뛰어들어 인명을 구하려다 고귀한 목숨을 바쳤다. 두 분의 숭고한 정신과 용감한 행동을 영원히 기리고자 여기에 이 글을 남긴다 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고 이수연 씨의 선행은 당시 개인주의가 만연한 일본 사회에 충격과 감동을 줬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갈등의 뿌리가 깊은 한국인이 일본인을 구하다 숨졌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추모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고 이수연 씨는 양국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총리의 이날 방문 역시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양국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이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이 총리의 헌화 현장에는 NHK,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들도 열띤 취재에 나서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총리의 행보가 일본 언론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고 이수연 씨를 향한 감사의 마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노쿠보 역을 통과할 때 가끔 생각납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추도드립니다. 보수파이지만 좌우 상관없이 이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일본인들을 도우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고 몇 시간 후 야마노테선으로 다녔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최근까지도 통근하며 시노쿠보 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멈춰서서 묵념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가끔씩 지나가는 길에 쳐다보고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베가 이때 이 총리와 동행해 오쿠보 역에 와 있었더라면 그런 아이디어를 귓속말 할 수 있는 측근은 없을까? 아베 씨가 무리라면 적어도 강요 누군가라도 말이야. 이 총리 혼자 여기로 오게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유감입니다만 그런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세우는 측근이 있다고 해도 아베 신조가 받아들일 소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두드리면 자신의 실패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혐한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남자니까요. 타국분들을 생각하지 못한 이 나라 정치인이란 뭘까요? 적을 만든다는 건 자신도 상대편으로부터 적이 된다는 거지. 이런 섬나라에서 적을 만들어서 뭐가 될까? 좋게 생각해봐. 아베 제대로 듣고 있냐? 그렇죠. 양국 관계의 호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아베 정권은 애초에 관계를 좋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미래가 있는 한 젊은이가 일본인을 돕다가 돌아가셨다. 한국의 이 총리가 그 사고 현장을 방문했지만 반대라면 있을 수 없지. 일본인이 인질이 되어도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어도 럭비, 올림픽, 천황즉위 축하 모임에서 야단법석, 현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을 절대 돕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지. 역시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성숙한 사회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람의 용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명한 기억이네요. 여기까지 의인 고 이수연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